문제하는 것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단 한 가지.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자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으로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조장법에 불과합니다. 지난 한 달간 좀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 네. 댓글 수준이 아니라 이제 검색하면 제 핸드폰 번호가 나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자로 오고 전화로 오고 속상한 내용들도 좀 있죠.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시거나 이런 댓글들보다도 제가 진짜 속상한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한번 댓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약간 카테고리를 나눠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조금만 부정적인 발언만 해도 잡혀간다니 말도 안 된다. 게다가 교회에서 하는 설교 중에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이다 라는 내용의 설교만 해도 잡혀갈 판이다. 오히려 특정 종교인들이 차별당하고 잡혀갈 위기. 네, 일단 이 모든 게 오해여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잡혀간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에서 종교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들어가요. 차별금지 사유에 종교를 사유로 하는 차별 또한 금지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에요. 저는 이 차별금지법의 이 차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걸 이유로 고용의 측면에서 아니면은 뭐 생활에 필요한 뭐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스를 못 타요. 이런 것들을 차별이라고 금지하는 법이지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를 이제 교단에서 얘기한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인권위는 해당 법에 대하여 유권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이 아님, 형사처벌을 하느냐 않느냐는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임. 이에 불만을 가진 동성애자가 검경에 고발하면 교회 전체가 인권침해 범죄자가 되는 것임. 차별 행위를 통한 형사처벌은 존재하지 않아요. 네, 그건 아주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걸 통해서 빨간 줄이 가는 건 없어요. 단 예외가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 보복성 불이익 행동에 대해서만 있을 뿐입니다. 차별을 당한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제 진정을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시정을 위한 어떤 절차들이 돌아갈 때 차별을 한 사람이 보복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치들을 취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인사에서의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차별 행위 그 자체를 형법 조항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이행강제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형사처벌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사법적인 구제 절차와 비사법적인 구제 절차는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사실상 형사처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법체계에서 맞지 않는 얘기다. 이 법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고 하면은 시정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 차별 행위를 중지해라. 근데 권고를 듣지 않는다고 하는 건 계속 이 사람한테 고통을 주겠다고 그 행위를 지속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이럴 경우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것이고, 애초에 싫은 걸 싫다고 말하는 게 왜 죄야, 말이 되냐,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당장 나의 행동과 어떤 생각이나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경우에 그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법안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뭐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 개인에게 보장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존엄할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자유권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성평등 교육에 대해서 이 동성애 성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성평등 교육은 모든 성이 평등하게 존엄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고, 절대로 어떤 한쪽 성적 지향에 편향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서 아동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볼 때 말문이 막히는 거는 전혀 논리와 상관없는, 완전히 이 법의 내용과는 다른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알리는 것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건 굉장히 논리적인으로 가지실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법이 있는데 왜 또 법을 만듭니까? 이미 기존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들이 좀 존재하죠. 뭐 고용의 측면에 있어서라던가 뭐 장애라던가 이제 4가지 정도가 존재를 하는데, 우리 사회에 차별이 4가지만 존재하지는 않거든요. 당장 이제 이 법만 하더라도 23가지의 차별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23가지에 대해서 전부 개별 입법을 하는 것은 일단은 그 입법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고, 예를 들면 복합차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개별 입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30대 여성, 한국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별을 제가 겪었을 때 제가 30대라서 받은 건지, 여성이라서 받은 건지, 한국인이라서 받은 건지, 이거를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이 차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법안은 노무현 정부가 처음 제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88%가 염원한